네. 지방선거가 이제 8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마를 고민하던 후보들이 잇따라 출마를 결정하면서 대진표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6월 지방선거를 지역별 그리고 인물별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방선거 판세를 분석하기 앞서서 조금 전에 저희들이 속보로 전해드렸죠. 예. 새정치연합 민주당 통합 방식을 놓고 제3지대에서 창당을 만들어서 합연의 방식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이 방식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아까 조금 좀 아까 우리 유충섭 앵커 말씀하셨던 거 조금 뒷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네. 그동안 보면은 안철수 송호창 위원에다가 선도적으로 정호준 위원 등 한 7, 8명 민주당 위원들이 선도 탈당해서 우선 네. 제3지대에서 네. 아직 미진한 아직 새정치연합 당을 만들고 네. 예. 그 이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 입당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냐니까 민주당을 해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민주당을 해산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다음에 지난 19대 총선의 그 결과로서 바꾸는 네. 국고 보조금 중에서도 네. 보면 지난 총선에 참여한 비율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연간 특히 이번에 선거 있는 경우는 한 50억 가량 되고 예. 뭐 도합 한 3년 동안 한 150 정도를 갖다가 포기해야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예. 새누리당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아마 지금 나오는 분 이걸 거예요. 예. 지금 제3단계 통합론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게 뭐냐니까 제3지대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양당이 합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다음에 이제 신설합당과 흡수합당 이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먼저 당을 만들고 선도적으로 의원 몇 명을 데린 상태에서 새정치연합이 당을 만들고 새정치연합이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이른바 당대당 두 당이 당대당 당대당 통합. 당대당 통합 네.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국고 보조금도 챙기면서 이른바 당에 이른바 지금 새누리당 예. 쪽에서 공격하는 도로 예, 민주당이라는 예. 그런 비난으로부터 지금 뭐 피할 수 있겠죠. 최종 합의는 안 된 안 것으로 됐죠. 이제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들어온 속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일부 의원이 탈당을 하고 여기에 이제 안철수, 송호창 의원 등 새정치연합 측이 합류해서 제3정당을 만든 뒤에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입당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걸까요? 중간에 좀 논란이 있긴 했었는데요. 예. 애초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방법은요. 새정치연합이 현재 창주인 상태에서 창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형식상으로는 당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네. 1대1로 통합할 것인가 5대5로 아니면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형식상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을 일단 만들어서 할 것인가라는 거였는데요. 중간에 민주당이 해산하고 하느냐 마느냐 얘기 나왔는데 네. 이것은 기득권 문제가 아니죠. 왜 기득권 문제가 아니냐면요. 새정치연합이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다가 민주당하고 통합하는 것이 현실 정치의 세력화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새정치든 뭐든 실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민주당하고 통합해서 신당을 만드는 것인데 그 기반까지 무너뜨리고 통합하자. 예. 이건 좀 얘기가 다른 거였습니다. 문제는 네. 일단 통합해버리고 나면은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은 새정치연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 예. 애초에 약속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 때문에 아마 초반 과정 속에서 예. 혹시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문제를 철저하게 좀 정리해서 예. 이후에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지역위원장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를 주자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밀고 땡기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민주당의 해산의 방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정당에 통합하는 것인데 새정치연합도 정당 형식을 갖춘 다음에 통합하는 그런 양상으로 애초에 발표했던 대로 하는 거예요. 당대당 통합을 의미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는 합당인가요? 예. 합당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합당의 방식이었는데 새정치연합이 정당을 결성하지 않은 상태로 형식상의 합당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인 합당 방식을 취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거 잠깐 예. 짧게 설명드리면 지금 예. 속보가 들어온 걸 보면은 예. 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방식이 사실상 합의됐고요. 네. 김한길 대표가 방에 들어가면서 대표 방에 들어가면서 5분 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곧 발표하겠다 예. 이런 말을 전했는데 합의가 된 거죠. 그런 발표 방향으로 갈 내용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요. 보면 뭐 신설합당이냐, 근데 일반 정당법상에도 신설합당, 여태껏 민주당이 주장했던 신설합당으로 가느냐, 아니면 안철수 의원 쪽에서 주장했던 흡수합당으로 가느냐. 근데 네. 그 내용은 앞서 우리 김만흠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당대당 아직은 사실 이 새정치연합은 당이 아니거든요. 창준인 상태고.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합당하는 건데 거기서 그 중심을 갖다가 민주당에 놓고 보느냐, 네. 아니면 새정치연합 쪽에 놓고 보느냐 이 차이일 뿐입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아까 어쨌든 간에 지금의 당장의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당 조직을 재편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민주당이 조직이 중심이 되어버린다면은 새정치연합 구성원들이 할 몫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일단 통합해서 출범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시작하는 단계에서 치밀하게 가다 보니까 무슨 다른 변수가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양측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당 창당까지의 많은 숙제를 이제 풀었다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당 창당이 이렇습니다. 뭐 신당 창당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될 텐데 신당 창당을 하면서 일단 89일 앞으로 다가온 이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일단 제대로 된 당직의 배분이라든가 지구당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데 후자의 문제는 앞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뒤로 미룰 겁니다. 너무나 골치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역량을 갖다 6.4 지방선거에 총 결집해서 17곳 광역단체장 그다음에 227개 기초단체장 후보를 갖다 선출해서 이기는 쪽으로 어떤 후보를 선출하는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힘을 모으고 가급적 다른 잡음들을 줄이는 가운데 6.4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런 당직의 배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지구당의 어떤 조정 문제 이런 문제는 그 이후에 하겠죠. 그러니까 6.4 지방선거까지 아마 순탄하게 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권력 투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게 차기 이제 국회의원 후보 자리와 관련된 지역위원장 자리가 될 건데요. 그 부분은 현재 아마 통합신당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률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지역구 제도가 지역구 단위가 없기 때문에 시도당 5개만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없을 거고요. 아마 또나 기초 단위의 지금 후보 공천까지 하지 않는 공천 방향으로 가서 그 부분은 이후에 나중에 이제 재보선 과정 거치고 아마 전체적인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치열한 경제 선거 이후의 이야기고 지금은 당분간은 선거 89일 앞으로 다가온 그 선거에 집중하는 그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 광역 단위의 공천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될 여전히 있죠. 처음에 판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당 내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결정될 텐데 저희들이 이제 토론한 사이에 발표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발표가 됐을 때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죠.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지방선거 이야기를 하기로 모였기 때문에 일단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신당과 새누리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뒤에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정당 지지율이군요. 네. 먼저 정당별 지지도인데요. 새누리당 39%, 통합신당 31%로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40%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통합신당은 지난주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지지도 대비해서 2%포인트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새누리당이나 통합신당 이 이야기가 나오고 지지율 어떻게 보면 경쟁이라고 할까요? 치열했는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시는지요? 보면 이게 보면 한국갤럽에서 매주 위클리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3월 2일 날 그 당시에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이제 통합신당 발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조사는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전 1,017명의 휴대전화 RDD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95%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그렇죠. 이 응답률이 15%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전주하고 그 다음 바로 이번 주하고 비교해 보니까 새누리당도 1% 포인트가 빠졌고 이른바 통합신당도 지난번 같은 경우는 안철수의 새정치연합이 18%, 그다음 민주당이 15%였거든요. 단순 더하면 33%죠. 31%를 2%포인트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흔히 이야기하는 컨벤션 이펙트, 컨벤션 효과는 일단 어느 정도 한번 출렁하고 끝났다 보는 것이 맞고 이제는 39대 31에서 이 갤럽 조사를 갖다 기반으로 보자면은 치열하게 89일 동안 접전을 벌여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보기에 기관마다 좀 편차들이 있는데요. 지난번 그 통합신당 발표된 이후로 여러 군데 조사가 나왔는데 기준 중에 몇 가지 하나가 단순하게 나왔던 지난번에 민주당의 지지도하고 새정치연합 지지도 단순 합산보다 더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이 조사의 경우는 지난번보다 2%가 낮게 나왔는데 새누리당도 마찬 1% 낮게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라는 그 오차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는 조사의 차이라고 봐지는데 대체로 저 단순 합산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경향은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되게 이야기할 때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서 100%
통합신당을 지지하지 않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을 지지했던 사람 중에 100% 지지가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단순 합산하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은 그동안의 수권정당으로서 야당에 대한 기대가 없다가 모아지면서 대한정당에 대한 기대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좀 모아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순 합산보다는 대체로 조금 플러스 알파가 나온 게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조사 중에서 조원 CNI에 나온 것 중에서 유일하게 조금 여당보다 앞서는 것이 나오기도 있긴 하는데 대체로 야당보다는 뒤진 가운데 지난번보다는 2%에서 5%가량 앞서는 이런 거 있는데 지금 이 갤럽 조사의 경우는 2%가 낮게 나오고 네. 네. 이제 뭐 당의 지지율도 이제 네. 알아봤는데 신당 움직임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여론조사가 나왔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서 좋게 본다는 응답이 33%, 좋지 않게 본다가 44%로 네.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보니까 이 신당 창당에 대해서 뭐 부정적 의견이 아직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도 보니까 저도 저 자료를 좀 면밀히 예. 분석을 해봤더니 20대, 30대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좋게 본다가 높습니다. 어. 근데 결정적으로 뭐 40대 지금 우리 막중 예. 40대 표심이 참 중요한데 예. 40대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게 본다가 49%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 뭐 50대는 57%가 좋지 않게 본다. 60대 이상에서는 58%가 좋지 않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아직까지 신당 창당에 대해서 사실은 그동안 우리 후보 단일화다 연대다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 새로운 신비감이랄까 예. 어떤 충격이 크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에서 공격하는 야합 아니냐 어떻게 보면 예. 이른바 선거의 승리만을 위해서 막 묻지 마시게 어떻게 결합 아니냐는 그런 공격이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당연히 많이 나올 겁니다. 몇 가지 합쳐져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경쟁 세력인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는 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죠. 예. 그 점에서는 오히려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당파 중도층과 그 다음에 야권 지지했던 계층 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건데요. 되게 좀 지지도 정도 그보다 조금 더 나온 찬성이 더 나온 것 같은데요. 향후 아마 두 가지 변수에 따를 겁니다. 하나는 제가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이 그동안에 야권이 워낙 약해가지고 기대가 없다가 최근에 좀 모이니까 힘이 실리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 그 실리는 힘이 얼마나 추가적으로 실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가 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새정치 이야기했다가 민주당 합해서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가지고 신당 통합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과연 새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쪽으로 갈 것인가 네. 단순 큰 정당에 들어가 버리는 것을 그치고 말 것인가 이후에 전개 과정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신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결정이 되겠죠. 예. 이번에는 각 지역별로 알아볼까요? 예. 먼저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죠. 서울시장 판세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죠. 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신당을 창당한다고 발표한 이후에 조사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정몽준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양자 대결을 펼쳤을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46.5%, 정몽준 의원이 45.3%로 나타나서 박 시장이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차 범위의 차이죠. 그렇죠. 네. 플러스 예. 마이너스 3.5%포인트가 네.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진다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정몽준 의원의 경우 다른 수사들에서 되게 보면 정몽준, 박원순은 뭐 오차 범위의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정몽준 의원이 여러 후보 중에서요. 새누리당의 예비 후보 정몽준, 김항식 또 이혜원 등 중에서도 가장 높게 나오는데요. 지난번 2일 날 본인이 백범광장에서 출마 선언하는 날 마침 통합신당 발표가 돼가지고 네. 김 빠진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유력 후보 중에서 현재 새누리당 예비 후보 중에서는요 가장 주목을 받고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좀 컨벤션 효과를 좀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마침 아까 좀 말씀하셨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지역별로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른바 새누리당이 37%, 예. 그다음에 민주당 통합신당이죠. 가칭 통합신당이 34%로 나와요. 근데 바로 전주 같으면은 거의 5대 한 2의 비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 민심이 확 돌아서는데. 그렇군요. 근데 네. 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지난 주차까지만 해도 예. 새누리당이 앞섰습니다만은 크게 앞서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확 뛰는 거예요. 그 뭐냐니까
이른바 안철수, 김한길이 결합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남 지역에서 또 확 보수가 결집하는 그것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예. 뭐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정몽준 의원이 지금 보면 5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예. 부분도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 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파가 결집하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 대상은 아니지만 영남 지역을 예측할 경우에 그런 건 지금 얘기하신 그런 건 고려해야 됩니다. 보통 때는 상당히 현재 야권이 경합 정도의 수준에 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우위에 서기도 하는데 네. 과연 그것이 투표에서 이어질 것인가? 그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시장 출마했을 때 사전에 여론조사에 60%까지 나가기도 하고 김정길 의원의 경우도 앞섰다가 나중에 좀 그랬었는데 그 점에서는 현재의 경쟁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경쟁 구도하고 실제 투표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조금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부산에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오거돈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무소속으로 넣었을 때 다음에 이른바 통합신당으로 후보를 넣었을 때 예. 보면은 당연히 우리가 보면 통합신당으로 나가야 더 높아야 되지 않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넣었을 때가 10%포인트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영남 지역의 특성도 우리가 고려하는 상태에서 지역별 특성도 그렇죠. 특성을 고려해야 고려하는 가운데 지어봐야 될 네, 겁니다. 지방선거하면 이제 서울에 이제 시선이 가장 많이 쏠려 있었는데 네. 이번에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지사가 참 판이 커졌습니다. 경기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에서 이제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의원의 김영선 전 의원까지 이제 전현직 의원 4명이 출마했고요. 통합신당은 김진표, 원혜영 의원, 김상고 전 교육감의 3파전의 양상인데요. 지금 남경필 의원과 김상곤 전 교육감과 양자 대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죠. 47.1%대 33.4% 남경필 의원이 좀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는 민주당 진영 통합신당 쪽에 원혜영 후보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는데 아무래도 예. 다른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제일 떨어진 그런 것인데 아마 장단점이 서로가 있기 때문에 서로 경합성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남경필 의원 지금 이제 출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중진 차출로는 좀 덕을 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남경필 의원이 정병국 의원 등과 더불어서 동시에 자진해서 출마를 하게 했다면은 예. 여러 가지 그 후보들 중에 한 명에 불과할 것인데 이미 세 사람이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서 계속 당에서는 남경필 의원을 향해서 당을 위해서 출마해야 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게감 있는 것처럼 좀 무게를 띄우게 됐죠. 그래서 그 효과를 굉장히 누리고 있습니다. 중진 차출로. 예, 그래서 득을 본 참이 있죠. 선수도 제일 높은 건 사실이죠. 네. 우선이니까. 예. 그 점은 조금 이후에 지나가면서 약간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득을 보고 있는 면이 그렇죠. 있어서.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합신당이 89일 남았습니다만 이 6사 지방선거를 돌파하고 앞으로 순항을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 겁니다. 왜냐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내심 김상곤 전 교육감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좀 어떻게 하든지. 근데 김상곤 전 교육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내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정치 뿌리가 깊지 않죠. 근데 그에 반해서 김진표, 또 원혜영 두 의원, 또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같은 이 세 분들이 이미 오랜 기간 준비해왔으니까 당장 우선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전 부총리 하셨습니다만은 예. 이건 경선대로 룰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입장이고 아무래도 이 김상곤 전 교육감을 갖다 사실상 밀고 있는 네, 안철수 의원 쪽에서는 뭔가 그래도 그 교육감만 쭉 하시던 분이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좀 봐줘야 될 거 아니냐 이른바 뭐 조금 뭐 룰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뭔가 예, 완만한 예. 타협을 갖다 지금 이루는 잠시만요. 중요한 추가 들어와서 예. 예. 신당 창당 준비위에 김한길, 안철수 의원이 공동 대표를 맡기로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신당 창당 네. 방식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발표가 되고요.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제3지대에서 먼저 당을 만들고 이후에 나머지 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그 통합신당의 공동대표를 했다가 이제 당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창당 준비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네. 이제 공동대표 방식으로 갔네요. 예. 뭐 되게 예상할 수 있었던 방법 같고요. 조금 전에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어졌던 아까 경기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이제 잠시 뒤에 예. 이
양 당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보다는 이 부분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낫지 얘기하죠. 않겠는데요. 네. 네. 지방선거랑 이어지는 네, 이야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잠시 뒤에 정론관에서 발표를 하고요. 박강훈 민주당 대변인과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이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의 구체적인 방식에서 아까 말했던 노선 문제나 이런 쟁점이라든가 세력 권력 다툼은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될 것인데 이번에 네. 이제 준비했던 공동대표를 결성을 했는데 아마 이제 특히 광역의 경우에 경선 방식의 문제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논란이 앞으로 예.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하면 어떤 방식을 통하든 간에 인지도가 높거나 기존의 조직을 많이 꾸려왔던 사람이 유리하니까 네, 예.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정치 쪽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을 좀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에서는 경기도지사 지금 출마 선언을 했던 원혜영 의원이 예. 이른바 배심원제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렇죠. 공론조사도 얘기하고 있죠. 예. 객관적으로 뭐 여론조사 기관에서 선정해가지고 하는 뭔가 서로의 고견이라든가 토론 과정을 지켜보고 수기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는 그걸 제시를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네. 대한 비판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해가지고 김진표 의원 논란거리가 같은 되는 경우, 것 같습니다.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원혜영 의원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 지난 4년 전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유시민 전 장관에게 반 양보를 강요당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김진표 의원도 그 얘기를 하시죠. 그 당시 모바일 투표 당시는 예, 결정적이었죠. 모바일 마지막 받아주는 바로 0.9%포인트 차로 졌단 말이에요. 그 김진표 의원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사실 김문수 당시 지사를 이길 수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이른바 게임의 룰 정해서 하는 바라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예. 김진표 의원 입장에서 또 오랜 기간 준비해왔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또 뭐 원혜영 의원이 얘기하는 배심원제나 공론제도에 쉽게 합의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다 또 뭐냐니까 어떤 방식을 하든 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기존의 인지도하고 조직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데 새정치를 명분으로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 과연 어땠을 때 기회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전에 이미 새정치연합에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배심원제도 아마 경선 방식이 하나로서 고려는 했던 것 같아요. 사전에요. 근데 보면 과연 이제 김한길 대표가 보면 그런 어떻게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 있는 후보자들을 갖다가 누를 수 있는 카리스마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앞으로 보면은 이른바 통합신당이 순항할 수 있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 예. 어떤 가를 수 있는 또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에 경선하면 되는데요. 보니까 호남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호남 지역의 신당의 의미가 기존의 민주당 독점에서 경쟁 체제를 만든다는 거였는데 예, 예. 당이 하나로 돼버렸단 말이죠. 하나로 돼버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당이면서 경쟁 체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점에서는 좀 그 지역에서 지금 논란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이제 지도부를 구성하게 될 텐데요. 예. 다급한 과제가 어떤 걸까요? 다급한 과제는 뭐 모든 것이 다 급합니다만은 예. 우선은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앞서도 우리 계속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핵심적이고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은 6.4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면 됩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축제장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예.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후보를 갖다 통해서 결국 보면 이겨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은 게임의 룰을 갖다가 안철수 의원이 주장하는 새정치의 그런 어떤 주장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동안 다져왔던 그런 분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 모두 쌓아낼 수 있는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5대5 정신을 뭐 지킨다 뭐 한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89일 이후 이른바 선거 치르고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게임의 룰을 정하고 그래서 뭐 3월 지금 3월 오늘 7일입니다만은 4월 정도 우리 5월 15일 되면은 5월 15일 16일에 후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최소한 4월 정도에는 뭔가 나름대로 뭐 경선을 하던 아니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던 어떻게 하든지 그 이른바 국민들 눈에 좀 아름다워 보이는 네, 예. 경쟁이 있어 보이는 그런 게임의 룰을 만드는 것이 우선 급선무를 하겠죠. 네. 지금 네, 좀 지금 뭐 발표가 계속해서- 됐을 때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예. 이렇게 현재 발표된 수준에서만 보자면은 결국은 세 개의 당이 통합하는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지금 당을 신당을 만들어서 준비단 만들어서 지금 여기 발표된 대로 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가서 그 신당을 만드는 데 가고 네. 나머지 이제 기존의 민주당하고 새정치연합이 당을 결성해서 그쪽에 합류하는 방식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게 바로 3단계 통합론 이미 나왔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른바 뭐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만 밖에 이제 가설 정당을 갖다가 동수의 발기인들을 갖다 갖고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민주당과 안철수의 이른바 새정치연합의 연합대로 당을 만들어서 그렇죠. 합당하는 즉 3당 합당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민주당을 해산할 필요도 없이 없죠. 예. 아 이거 그 현실입니다. 국고 보조금을 못 받거나 아니 뭐 이런 문제가 국고 보조금이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 그 일반 선거 공영제라서 국민들이 혈세를 주는 겁니다. 그건 네. 당연히 받아야죠. 그 예. 돈을. 이제 곧 네, 발표가 지금 발표가 될것 있는데요. 같은데요. 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연합의 금태섭 대변인입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은 오늘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네. 하나,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공동으로 신당 추진단장, 이후로는 창당 준비위원장입니다. 신당 추진단장을 맡아서 제3지대 신당 창당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예, 창당 준비위원회 산하에 새정치비전위원회, 정강정책분과, 당원당규분과, 총무조직분과, 정무기획분과 등 필요한 조직을 양측 동수로 구성하고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 관장하기로 했습니다. 제3지대 창당은 새정치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예, 제3지대 신당이 창당되는 즉시 신당을 중심으로 민주당과 합당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비전위원회에서는 창당 전에도 새정치를 위한 정치혁신안을 다음 주부터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새정치연합 금태섭 대변인 그리고 민주당 박광원 대변인이 신당 창당 관련해서 5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를 했죠. 네.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 얘기했는데 저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네요. 새정치연합이 창당을 한 이후에 결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일단 현재부터 당장 지금 창당준비위원회를 가동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네. 지금 명칭은 이제 공동추진단장인데 바로 창당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매 내부 조직인 몇 개 이제 정강정책이든 당원 당규든 또 새정치 비전 실무단이든 5대5로 동수로 구성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무엇보다 당의 가장 신당의 우선적인 가치는 뭐냐라는 것은 새정치를 바로 당의 네. 중심에 넣는 쪽으로 한다 해서 새정치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당을 그렇죠. 만들겠다.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앞서도 쭉 얘기됐던 것 중에서 신설합당이냐 흡수합당이냐 아니면 3단계 통합이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박광원 대변인하고 이제 금태섭 대변인의 이야기로만 들어보면은 네. 3단계 통합론 같아요. 그게 뭐냐니까 안철수, 김한길 두 의원이 공동 신당 추진 단장을 맡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3지대 창당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맞는데 네, 새정치연합이 정당을 결성한 형식을 빌린 다음에 참여할 것인가? 새정치연합이 먼저 창당한 다음에 아니면은 할 창당을 것이냐, 하지 아니면- 않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지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글쎄요, 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논의됐던 것이 선도적으로 안철수 신당이 창당하고 네. 후에 1대1로 합당하느냐, 즉 네. 신설 합당하느냐, 아니면은 보면은 먼저 안철수 창당이 안철수의 새정치연합당이 창당을 하면서 네. 여기에 민주당에 예. 이미 거론이 됐어요. 정호준 의원 등 몇몇 한 7, 8명 의원들이 합류해서 당을 만들고 그 이후에 민주당을 갖다 흡수 합당하느냐 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지금 현 상태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 새로 또 새정치연합이 통합용으로 정당 만드는 것에 대한 네. 뭔가 부정적인 인식의 여지를 없애서 예. 바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창당 준비에서 각 분과 구성을 5대5로 동수로 구성하는 걸 전제로 얘기하는 걸 예.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나면 어쨌든 간에 예. 그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지 않은 것 근데 같습니다. 거기서 이런 건 있었죠. 예, 그래서 시간이 시간이 다 지금 돼서요. 부족한데요. 이어지는 그래요? 뉴스에서 예. 좀 분석을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방식을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한 네. 내용은 잠시 뒤 6시 뉴스에서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